고국천왕보다 말았죠? 고국천왕 계속 가겠습니다. 고국천왕, 고부절로 행진에서 고부가 절로 행진한다. 고부는, 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라 그랬죠? 싸우다가 절로 절간으로 행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 이만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로부 왕비적에서 전로부가 왕비적이었고 전로부 세력이 좀 강했다.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전로부에서 나온 우씨 부인이 행사치유자의 성격을 볼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성격 오부가 있었다. 행정적 성격 오부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그렇다면 부족적 성격 오부였다는 거잖아. 이 부족적 성격, 오부족 영맹, 고구려는 오부족 영맹체라고 그랬었죠. 오부족 영맹체. 소계 절간순 이렇게 썼죠. 소노부, 계로부, 절로부, 관노부, 순노부에서 소계 절간순, 소계하는 절을 한다, 관순이 누나가 해서 소계하는 절을 한다, 관순이 누나에서 소계 절간순 이렇게 오부족 연명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진대법을 실시했다. 재상 을파서의 건의를 받아서 진대법을 실시했었습니다. 춘대 추납제도예요. 자, 봄에는 배고파요. 봄에는 우리 보릿고개에 있다고 그랬었잖아. 봄에는 배가 고프다. 그래서 곡식을 나눠주고 추납, 가을에 추수를 해서 다시 갚는다 해서 농민들이 귀족들한테 애속당하는 걸 방지했었어요. 그만큼 평민들이 많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왕권 강화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 그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천왕 보겠습니다. 동천왕. 동안 실패, 오수, 이반 이렇게 되어 있지. 어려지는 얼굴이 실패했다. 왜? 도로 물을 쓰지 마라 그런 거를 위반했다. 오수, 이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동천왕 말 그대로 동산 먹고 힘났다 그래요. 동산 먹고 힘났다 그래서 사한평을 공격했다. 동천왕 3세기라 그랬었죠. 동천왕 3세기 왕이었고 3세기 왕이었다. 동산 먹고 힘나서 사한평을 공격했었다. 아까 전에 쪼일에서 대주왕은 1세기, 그 다음에 꼬리에서 꼬리치는 여자 우씨 부인에서 2세기. 동천왕 동산 먹고 힘났다. 서한평을 공격한다. 왜 서한평을 공격했을까요? 자, 당시 중국은 3세기 똑같이 삼국지에서 나오는 삼국시대였습니다. 자, 위촉 고유 삼국시대였는데, 위나라하고 고구려하고 말 그대로 국경선을 접하게 된 거야. 국경선을 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투게 된다고, 사람들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는 게 이치야. 그런 이치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국경선을 접하게 되니까 서한평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동천왕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됐는데 저버려요. 그래서 유강국고 침입으로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도성, 국내성까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환도성이 뭐냐면 국내성, 고구려 국내성은 배우산성이라고 그래요. 배우 쪽에 산성이 하나 더 있다 그러죠. 그래서 배우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도성과 국내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는 추모를 겪게 되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와는 수교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를 견제하기 때문에 오나라와는 수교를 하고 위를 견제했다. 동천왕에서 환도성과 군내성을 일시적으로 함락당했다는 것까지 같이 보시기 바라요. 미천왕, 자 4세기 들어온 미천왕, 미천내에서 4세기라 그랬죠. 그래서 소금장수 일불이 말 그대로 왕이 됐습니다. 역시 미천내, 그건 아니고요. 자, 소금장수 일불이 왕이 된 사연이 있습니다. 미천왕 전대왕이 14대 봉상왕이에요. 봉상왕. 이 봉상왕은 말 그대로 질투가 심해. 질투시기가 심하고 의심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인 돌고를 죽여버려요. 자, 봉상왕의 동생인 돌고를 죽여버리게 되는데 이 돌고의 아들이 말 그대로 미천왕 을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니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신분을 속이면서 그 와중에 이제 말 그대로 봉상왕이 실정을 하게 되는 거고 폭정 실정을 하게 되는 거고 당시에 재상이 말 그대로 미천왕을 을불이 여자 왕족인 걸 알아보고 왕위에 세워준 거죠. 해서 미천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동천왕에서 서한평 공격하면서 실패했다 그랬잖아. 근데 서한평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416에서 중국은 5호 16국 시대라는 거,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약 80년 좀 넘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247년에 서한평을 공격했으니까 247년에 서한평을 공격했으니까 서한평 점령은 자 311년이잖아. 빼기 해봐. 한 80몇 년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은 5호 16국이라는 거. 그래서 4416에서 5호 16국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5대 19군 당시에 후고구려 나올 때 5대 19국 나와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낭만군과 대방군을 말 그대로 복속을 시키게 됩니다. 얘네들이 중국과 한반도 쪽을 연결하는 그 지대에 있었는데 자꾸 말 그대로 이간질을 하죠. 중간에서 간첩질을 하니까 바로 복속시켜버립니다.
고국 원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국 원앙. 고국 원앙은 말 그대로 고구려국에 굉장히 오온이 많이 쌓인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동지방을 두고 전원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원은 선비적이 세운 나라예요. 선비적 모형황의 침입으로 말 그대로 수도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수도 함락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이 선비족들이 미천왕,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파가지고 아버지 미천왕의 시체를 말 그대로 시신을 가져가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천왕의 부인 왕비를 말 그대로 데려가 버려요. 이런 순간을 겪게 되죠. 거기에 더해서 말 그대로 근초광, 백제 전성기였잖아. 근초광이 계속 침입을 하는 거야. 계속 고구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침략 아니고 침입. 하는데, 이때 말 그대로 사면 뭐라 그러냐.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사면초가, 그래. 사면초, 근초광. 이것도 생각이 안 나네. 좋다. 그래서, 이때 근초광을 맞아서 평양성에서 전사하기 시작이 됩니다. 보자. 백제왕이 군사 3만을 거느려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자, 왕의 이름은 사유야. 왕 사유는 군대를 내어막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고국 원왕의 이름이 사유라는 거야, 사유. 사유가 군대를 내어막다가 화살에 죽었다. 이게 나오면 고국 원왕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구원왕, 구원왕 그랬죠. 고국 원왕이야. 구원왕이 전현이 하면서 쫓아서 전사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소수리망이 나오죠, 소수리망. 아버지 고국 원왕이 돌아가셨잖아. 아버지 고국 원왕이 돌아가셨잖아. 그럼 내치에 힘써야 되겠지, 내치에. 그래서 내치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태학을 설립했죠. 태학. 소태 불법 전수에서 소를 태우는 불법을 전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치에 힘쓰게 된다 그랬죠. 태학해서 유학을 가르치게 되죠, 유학. 유학은 충성을 가리키는 거야. 충자를 가리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했다. 사상적으로 공인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유령 반포. 자, 왕권을 조금 더 확립해 가는 거죠. 전진과 수기했다. 이 전진이 뭐는 말이냐면, 이 전현을 말 그대로, 전현을, 한말 했죠? 전현을 멸망시켰죠. 했다. 그러면 당연히 치워져야겠죠. 그래서 전진과 수기했다. 백제와 견제했다.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은 봤습니다. 자, 쭉 보시고요. 영양왕을 보겠습니다. 영양왕을 보겠습니다. 자, 장군 원달이 중령 이북 땅을 찾기 위해서 출병하였으나 아차산성에서 전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장군 원달 보자. 이때 영양왕 때 신라는 누구였냐면 신라로 출병했다 그랬잖아. 신라는 누구였냐면은 진평왕입니다. 진평왕. 진지평에서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이렇게 가는데 진평왕이죠. 진흥왕 때 말 그대로 신라가 백제와 연합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원달이 말 그대로 이쪽 한강 이남, 장수왕이 차지했던 그 한강 이남 땅을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출병을 했는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 원달이 누구냐면 평강공주와 바보 원달과 평강공주 그러잖아. 평강공주는 평원왕의 딸이었죠. 영양 전대왕. 그래서 그랬는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원달이 나오면 영양왕이 원달의 활약 나오면 영양왕 때 일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살수대첩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자, 여수전쟁 살수대첩이 나옵니다. 중국 쪽에 말 그대로 수나라가 들어섰어요. 중국 본토에 자 수나라가 들어섰는데 얘네들이 말 그대로 고구려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30만 대군을 가지고 들어와요. 30만 대군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고구려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 우리 살을 수 있을까? 우리 다 죽겠는데 우리 살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자 살수대첩 을 수 있을까 해서 을지문덕이 막아냈죠. 그 다음에 수나라와 관계된 전쟁이지. 그리고 또 수고를 써서 무찔렀어요. 그래서 살을 수 있을까? 30만 대군 살았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수나라는 2,000명만 남기고 을지문덕 장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잘했죠? 여수장 우승문시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상대편 장수자 수나라 장수 우중문화 봐라 해서 을지문덕 장군이 이때 지은 시가 하나 있어요. 예, 쭉 보시고요. 빨리 가라 그랬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런데 안 갔다고 했대 말고 2,000명만 남겨 다 뒤졌어. 오케이? 좀 말이 심한가? 자, 살수대첩은 수나라와 관계된다는 것, 영양원과 관계된다는 것, 살을 수 있을까? 영양원 살을 문심 담근 이렇게 해서 영양원 살을 문심에 담궜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 영양원 살이 쪘다는 거죠. 그죠? 영양원 살이니까 살이 쪘어. 그러니까 살이 쪘으니 거기다 문신을 담궜다, 문신을 새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찐 몸에다가 문신을 새겼다. 영양원 살을 문신 담금. 그래서 이문진의 신지복원의 역사사가 이때 편찬되었고요. 담징의 호리사 금당벽화가 이때 그려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자,
문화사 쪽 단순 암기사항으로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영유왕 7세기 들으니까 영유왕이 되었네요. 영유왕. 영영 흐른다, 영영 산다 그러자. 영영 산다. 요거 도교 관련된 거죠. 그죠? 영유왕. 그래서 도교 직접 뭐가 있죠? 그래서 영유왕 도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영 산다, 영유왕, 영영 흐른다, 영유왕 도교를 받아들인다. 이분은 영계서문을 반란으로 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영계서문. 영유왕과 영계서문은 별로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영계서문을 쳐냈겠죠. 쳐냈는데 영계서문이 말 그대로 변방에 나가서 천리장성 쪽 천리장을 쌓으면서 군권을 말 그대로 딱 모집해가지고 와서 다시 영유왕을 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왕이 반란으로 시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왕을 옹립하게 됐고요. 이때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영유천도에서 영유왕 때 천리장성 축제했고요. 도교를 받아들였다. 축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자 보정왕 보시게 됩니다. 보정왕. 자 영유왕 때 자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정왕을 옹립했다. 그래서 보정왕 때 영계서문이 계속 활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교를 장려하게 되죠. 영계서문의 도교 장려 정책, 도교를 장려하자. 자, 도교 왜 장려했을까? 당시 귀족 세력들이 말 그대로 불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불교를 많이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귀족 세력의 억압적 측면으로서 도교를 장려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평가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장성 축조를 완성했고요. 천리장성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에서, 자, 안시성 싸움 당나라하고 싸움이에요. 대당, 당나라하고 싸움이 있었는데, 당나라를 이겼죠. 양만춘 장군과 함께 활약해서 당나라를 이겼다 해서 안시성 싸움. 보게 천리한 땅 이렇게 됐죠. 보자. 많이 봐라. 천리한 땅에는, 엄청난 땅이 크지. 천리한 땅을 같이 봐라. 이렇게 오죠. 그죠? 보게 천리한 땅에서 영계서문이고요. 천리장성을 완성했다.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에서 이겼다. 안시성 싸움은 누구? 당나라. 그 다음에 천리장성의 부비 볼까요? 영영 때. 자, 천리장성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부여성에서부터 비사성까지잖아. 자, 남녀가 천리장성을 쌓으려면 부비부비 하는 게 당연하지. 오케이? 다시 한번, 남녀가 천리장성을 쌓으려면 부비부비 하는 게 당연하지. 해서 부여성에서부터 비사성까지 당연해서 당나라 침략이 대비한 거다. 오케이? 넘어간다. 자, 7세기 들어서, 자, 영계서문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사후에 지배층이 분열이 있다고 그랬죠. 영계서문의 장남이 연남생이야, 남생이. 그 다음에, 차남의 자, 연정투가 있어. 둘이 싸우게 돼. 근데, 정투가 이겨버렸어. 그러면 말 그대로 끝나야 되는데, 이 연남생이가 당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망명해서 말 그대로 당나라 군대를 데리고 와버려요. 당나라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고구려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 거야. 진짜 남생이 짓을 했죠. 그죠? 참 안 좋은 짓이죠. 그래서, 자, 남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 갔지? 거만고 한호금 나오죠. 거만고 한호금에서, 권무장, 안승, 고연무에서, 한호금에서, 한성, 오골성, 금마저 이렇게 나오죠. 검을 안고 있으면 5급이 절이잖아. 그지? 5급이 절인다는 표현 알겠지? 그래서 검 안고 한오금에서 검을 안고 있으니 한오금 절인다 해서 한오금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활동했던 지역까지 다 같이 아셔야 돼. 그래서 잠한숨에서 잠한숨 그렇게 해야 되죠. 검모잠은 한성에서 안승자, 안마하죠. 안승은 금마저에서 지금 익산이야. 고연무는 오골성에서 연골하죠. 연골 부드러운 뼈다구, 그지? 부드러운 뼈, 연골.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안승에 대해서 잘 볼까요? 안승. 자, 안승은 왕으로 추대했었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을 했는데 실패했죠. 근데 이 안승은 다시 신라 문무왕이었죠. 삼국통일을 했던 문무왕. 문무왕한테 말 그대로 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무왕은 자, 회유 차원에서 보덕국왕으로 봉해줬다. 나중에 골품제도가 나오면 이 골품제에 대해서 이 보덕국인들에 대해서 이 골품을 편입시킨 게 나와요. 그래서 같이 보시자는 거지.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후손인 고선지가 8세기 중에 당나라 장수로서 서역에서 그 다음에 안록산의 날 평정했다. 안록산의 날 평정한 사람 누구? 고선지. 이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서 고구려 부흥운동까지 같이 봤습니다.